코인에 락을 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래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계좌에 몇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코인이 전체 발행량에서 90% 이상이 어떻게 돌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네.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막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코인이 400%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대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자 되시겠네요. 라고 하면 저희는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인은 400%, 500%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을 더 이상 못 써서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같으면? 뭐 사실 두 가지죠. 미리 빼돌려 놓은 게 있거나 네. 아니면 그냥 자기 그 락업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펌핑을 할 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그 양이 가벼워야 얘네도 사고 팔고들이 되니까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걸 던지기 위해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절대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발행량은 100%라고 치면 그 중에 거래소에서 도는 게 한 2%, 3%만 돌면서 걔네가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게끔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쪽 요새 막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코인을 산다 했을 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 외에. 지금 조심해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업비트라든지 빗썸, 코인원, 호빗 이런 걸 켜보시면 어떤 코인들이 막 갑자기 400%, 막 50%, 뭐 80%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며 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왜 오르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뭐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을 예로 들면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야. 네. 그럼 이게 수출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접종을 하기 시작해. 이러면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이미 엄청 잘 되고 있는 회사가 가진 코인인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더 투자를 받고 글로벌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오시거나 여기 투자를 할 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는 보도자료에서 떠드는 소리들이에요. 얘네가 이번에 뭐 어떤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뭐 카카오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했다더라, 어디에 인수를 한다더라 하면서 어떤 그 코인의 가치와 연관되는 뭐 되게 좋은 얘기들을 보도자료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거는 가치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치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을 거예요. 물려있다는 말이 너무 웃겨. 그 디카르고라는 코인을 이번에 보시면 아는데 네. 걔네가 카카오페이가 투자를 했던가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던가 한 코인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이베이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돌면서 걔가 갑자기 4배 정도 상승을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이 끝나고 이제 왔다 갔다 위에서 이제 가격 형성이 될 때쯤 뉴스가 떠요. 카카오는 안 들어가기로 옛날에 말했는데? 라고. 그러면서 걔가 폭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믿고 우와 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다. 근데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아무 이유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실존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올리고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적어도 눈치라도 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어떤 뭐 내 돈을 넣어서 한 방을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코인이 정말 어디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있나요? 지금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투기성 혹은 가상의 코인이지 실제로 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코인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앞에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될 정도로 많은 그 자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애들도 많아요. 페이코인의 경우 어젠가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CGV 등에서 이제 실제 결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인프라를 넓힌 네. 사례에 해당이 되고 야놀자가 가지고 있는 밀크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야놀자에서 숙박 결제를 할 때 사용이 되게끔 하면 사실 그런 회사들의 코인이 만드는 건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 대신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주는 효익이 있을 때 그거를 코인으로 서비스를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형태를 하든지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뭐
만들던지 이런 것들 유틸리티 코인을 만든다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제 메이저들이 코인 생태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 NFT를 활용을 해서 아이템 거래소, 아이템 매니아라든지 게임 그런 이러면서 거죠. 네, 게임 아이템 중에 고가템의 그 NFT 가격을 매기면서 이제 그 게임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고가템들을 이제 관리하는 1대 주인이 누구고 2대 주인이 누구고 그때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하는 형태로 NFT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는 조만간 아이템 거래소를 이제 내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데들은 이미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은 네. 지금 코인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들 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페이코인이나 밀크코인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페이코인이 쓸 수 있는 데 가서 결제 코인 대신으로 쓴다든지 야놀자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 쓴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나 그냥 내가 가서 카드나 뭐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걔네가 거래소에 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했을 때는 딱 정해진 금액만큼을 그 포인트로 내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이만큼을 페이백 받는다의 느낌으로 받으면 그 페이백을 받아둔 게 거래소의 가치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걸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쌀 때 얘네를 포인트를 많이 받아놓고 비쌀 때 결제에 활용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포인트를 잘 모으시고 그럼 포인트 관리도 재테크의 일부라고 보는 분들은 되게 그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메이저 서비스, 없어지지 않을 어떤 서비스들이 발행한 유틸리티 코인의 경우에는 재밌네요. 요새 블록체인 쪽으로 되게 재밌게 봤다라고 싶은 게 외국에서는 이제 ATM기 해가지고 블록체인 이제 뽑는 게 지금 벌써 엄청 많이 보급됐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래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현금 인출을 하고 실생활에서 쓰는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까 말한 기능적인 유틸리티 코인이 아니라 정말 화폐 대체로서 바뀌어져 가는 게 보여지는데 사실 국내는 지금 법으로 막혀져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 점들이? 네, 많이 막혀 있고 국내에서 ATM이 돌 수 있는 곳들은 아직은 없고 아마도 한 3년 안에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메이저 일단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은행이 있지 않고요. 네. 그 은행들이 전부 금감원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그런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긴 엄청난 수의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마다 법이 다르고 그 법이 다른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활용되는 쪽에서 ATM을 설치하거나 운영이 네.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되는 지역들은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 법과 불법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블록체인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모른 채 사업주로 맞아요. 참여를 한다. 여기 테헤란로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걸 지금은 못 본 지 오래됐지만 17년도 그때만 해도 막 길에서 할머니들이 전단지 나눠주면서 블록체인 상장 관련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화장품이나 뭔가 그런 모습인데 길가에서 전단지를 줘서 받아봤더니 블록체인 상장 관련된 설명회를 한다. 이런 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상대적으로 젊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00% 사기가 아닐까? 여기 설명회를 간다고 뭐 어르신들이 이걸 이해를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계층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을 잘 모르거나 왜 눈먼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노인들 눈을 떼먹는다든지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사기 비슷한 블록체인 관련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은? 되게 많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지금도 한 번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전단지를 통해서 아니면 온오프 믹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가는 형태였던 그 정도까지를 다 공식으로 봤을 때 그런 행사가 전체 행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그 다단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형태의 정말 군대 같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전문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말 옛날 중국 군대처럼 식장, 뭐 네, 백장, 백장, 로마 백장. 군대처럼 네.
네, 뭐 50장, 100장 이렇게 해서 밑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100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선임장이 네, 있고. 선임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 이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딱 프로젝트만 내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부터 이거 하니까 네. 야, 이걸로 돈 모아. 너 여기서 얼마씩 모아와. 라고는 그냥 미션만 전달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서 누구를 뭐 몇 명씩 쪼개서 만나고 이런 걸 관리를 그 위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뭘로 돌아가고 무슨 구조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네, 얘기 중,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